7월 82권 선조 29년 11월 17일 기유 세번째 기사 1596년 명만력 24년 비변사가 아뢰기를 곡식을 받아들이고 녹훈하자는 호주의 공사를 비변사로 하여금 다시 의논하여 처치하게 하라고 전교하셨습니다. 당초 기사하여 곡식을 받아들여 녹훈하자고 정한 것이 구차한 것인 줄은 모르는 것은 아니었으나 수적은 토벌하지 않을 수 없고 중국군은 청하지 않을 수 없기에 양식의 조치를 100가지로 생각해 보았으나 계책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공명고신으로 곡식을 모으는 것이 이미 심상한 상이 되어버려 이제는 사람들이 따르려 하지 않으니 특별한 예로 격려하여 권장하지 않으면 다시 조치할 수 없는 형세가 되었습니다. 해조가 마련한 사목은 다 전일 곡식을 받아들이던 사목에 정한 것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실제로 군량을 많이 두어서 적을 경멸하는 공을 이룬다면 녹공하여 후하게 상주더라도 무엇이 해롭겠습니까? 그 가운데에 온편하지 못한 일이 있으면 상의하여 결정하여도 될 것인데 사목이 개화되기도 전에 사람들이 소견이 각각 달라서 쟁론하는 꼬투리가 없지 않으므로 사목을 결정할 즈음에 점점 늦어져 제때에 거두 모으기 어려운 형세이니 녹훈하는 한 가지 일은 천천히 다시 의논해야 하겠습니다. 전에 아랜 사연 가운데서 인구를 헤아려 쌀을 거두는 일은 우선 거행하여 곡식이 흔한 이때에 많이 모으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대개 외방의 양식은 각도의 감사가 스스로 담당할 수 있으니 3만 3천이나 되는 중국군의 양식을 손 군문의 분부에 따라 각도에서 아무쪼록 그 수량대로 조치하게 하면 민간에 저축된 곡식이 많지 않은 것이 아니니 권유하여 모아들여도 많이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민간에서도 이 뜻을 알아서 반드시 아끼지 않을 것이니 이를 맡은 자가 처치를 마땅하게 하기에 달려있을 뿐입니다. 다만 인구를 헤아려 쌀을 거둘 때 아전히 농간하는 패단이 없지 않을 것이니 전 일결마다 쌀과 콩 각각 한 말을 거두는 것이 가장 온당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시행하되 많이 바치기를 바라는 자가 있으면 바친 수를 또한 치부하였다가 일이 안정된 뒤에 그 바친 것이 많고 적은 것을 헤아려 논상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이 뜻으로 해조를 시켜 공문을 보내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 7월 82권 선조 29년 11월 17일 기유 네번째 기사 유영순을 병주 차미로 심액 이덕형을 예문관 검열로 삼았다. 선조 7월 82권 선조 29년 11월 18일 경술 첫번째 기사 비만기로 정원에 전교하였다. 사복시의 관원이 전일 제주에서 올라온 말 중에서 어람하여 간택한 말들을 다수 빼돌렸으니 지극히 놀랍다. 생리를 추구하여 가도 주의를 다스린 후 그 대리자를 충원시킬 것이며 또 제조 등이 평소 제대로 살피지 못하여 하리로 하여금 제멋대로 범람한 짓을 하게 하는 것이니 역시 온편하지 못하니 이 뒤로는 그렇게 못하도록 각별히 살피라고 제조에게 이르라. 선조 7월 82권 선조 29년 11월 18일 경술 두번째 기사 헌부가 아뢰기를 근래 나라의 기강이 해이해져 사람마다 자기 편할 대로 하려는 마음을 품음으로 현재 서울에서 벼슬하고 있는 관원이 버젓이 사사롭게 고향에 내려가는 일까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평소에도 놀라운 일인데 더구나 이 위급한 때에 말단의 관원일지라도 어찌 감히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전생 주부 신발은 성품이 본디 어리석고 게을러서 전혀 직무에 임하지를 하지는 못했는데 이제는 또 까닭없이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구경하러 다니며 방종한 것이 이보다 심할 수 없으니 먼저 파직한 뒤에 추구하도록 명하소서.
병난에 임하여 힘을 다하는 것은 본디 벼슬의 높낮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 시발은 조련하고 도둑을 잡는 공이 있기는 하나 이미 정직에 올랐고 한효수는 이미 가선으로서 채찰 부사가 되었으며 이 용수는 이미 통정으로서 관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미리 벼슬을 높인 후에야 그 직무를 성취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이 없는데 상을 준다면 공이 있을 때 무엇을 더 해주겠습니까? 물정이 매우 온편하지 않으니 이 시발 등 가자를 개정하도록 빨리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이 시발은 비변사의 논계에 따라 한 것이니 개정할 것 없다 하였다. 선조실록 82권 선조 29년 11월 19일 신의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집문안을 하다. 선조실록 82권 선조 29년 11월 19일 신의 두 번째 기사 우부승지 우준민이 비변사의 말에 따라 아뢰기를 승인 이 엄이 무례한 중인데 여주의 성을 쌓고 공무를 빙자하여 위세를 부림으로 백성들이 잠못 괴로워했다. 첨제의 실직에 제수되기까지 하였으므로 마음에 미안한 바가 있어 상소하여 갈아주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명이 이미 내려갔으므로 사퇴할 수 없으니 그로 하여금 시종 노고를 다하여 큰 은혜에 보답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82권 선조 29년 11월 19일에는 신의 세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각도의 감사가 산성에 들어가 지키는 일은 전에 공사가 있었으나 그 뒤에 불편하다는 의논이 있고 우상의 말을 들으니 반드시 들어가 있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 한다. 우리나라는 번번이 논의가 많기 때문에 도리어 이를 거르치거니와 감사는 산성을 영으로 삼지 않아서는 안 된다. 그 곡절로 말하면 신속한 조치한 속에 들어있는 조목인데 뭐 논의할 것이 있겠는가. 비변사가 다시 신칙해야 할 듯하니 비변사의 일을 하고 전교하셨습니다. 각도의 감사가 산성에 들어가는 것으로 굳게 지킬 계책을 삼는 것은 참으로 오늘날에 급히 힘쓸 일입니다마는 평상시에 미리 들어가 있을 경우 사세상 불편한 점이 있으므로 물리는 기계를 경영하고 양식을 조치하였다가 그때 임하여 들어가 지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에 이 때문에 각도의 편리한지를 물었을 뿐이고 산성에 들어가 지키는 것을 행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 적세가 움직이려 하니 각도의 산성은 미진한 것을 다시 더 조치하여 반드시 굳게 지킴으로써 쳐들어오는 적을 막으라는 뜻을 도 채찰사, 도 원수와 각도의 감사에게 하유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황해도도 아울러 거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82권 선조 29년 11월 19일 신의 네 번째 기사 장령 이철이 오활하고 인망이 적어 늙도록 이 벼슬에 있으니 낭잠의 한탄이 없지 않았다. 와서 아뢰기를 이 시발 한효순 이 용순 등이 가자를 개정하지 않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니 전에 아뢰인 것이었다. 고칠 수 없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82권 선조 29년 11월 19일 신의 다섯 번째 기사 우부승지 우준민이 비변사의 말에 따라 아뢰기를 회령부사는 관방의 매우 중요한 지위일 뿐더러 절도사가 되는 계제인 벼슬이므로 신들이 극전히 가려서 청거하려 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요긴한 지위에 있는 자는 옮기기 어렵고 현재의 무신 중에서도 끝내 합당한 자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박종남을 매우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나 전일 관직에 있을 때 근신하다는 이름이 잘못 있었으므로 의논하여 이 사람을 청거하거니와 그를 시키지 않는다면 이 광악이 있을 뿐인데 오직 예제하시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 광악이 마땅한 사람인지 모르기는 하나 혹 회령에 쓸 수 있겠다. 그러나 이 사람을 남방에 쓸만하다면 또한 시킬 수 없으니 어쩔 수 없다면 정문부가 마음 쓰는 것이 간사하고 말만 잘한다. 전에 북방에 있을 때 남의 참객을 빼앗아 제 공으로 만들어 속여서
신부와의 후한 벼슬을 받았고 공주 목사가 되어서는 터무니없이 조세를 거둬들였다. 이자는 어떠한가? 어떤 사람은 정문부가 북도에서 이긴 것은 남 때문에 일을 이룬 것이고 본디 그의 지용이 아니라 하니 또한 어떨런지 모르겠다. 다시 헤아려서 아뢰라 하였다. 선조실록 82권 선조 29년 11월 19일 신의 6번째 기사 홍문관이 부제학 윤승훈, 은교 윤돈, 부은교 권협, 부교리 남이공, 수찬 신설이 상차하기래. 생각하건대 신들의 직임이 근밀한 관계상 나라의 일이 날로 굴러가고 백성의 마음이 날로 흩어져 가는 것을 목격하고 매우 근심되고 답답해 못 견디어 다시 천혼에서 부르짖게 되었으니 성명께서는 살피소서. 신들이 생각건대 이적이 필시 움직일 형세가 있다고는 하나 아직 움직이는 형상이 보이지는 않고 두려워할 만한 소문이 들린다고는 하나 아직 두려워할 만한 사실은 없습니다. 황신이 한번 신보한 것 밖에는 소식이 끊어져서 적의 동정을 알 수 없습니다. 적이 움직이더라도 아득히 철이 바뀌어서 영향도 미치지 않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런데도 원근이 소연하고 그 중에서도 도화가 더욱 심하여 물결치듯 창망이 달아나고 피하다가 도둑에 겁탈당하고 길에 쓰러지는 자가까지 있으니 이것이 참으로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참으로 전하의 마음이 한번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전하께서 1월처럼 밝으시나 점점 어두워지고 굳센 결단이 있으시나 날로 연약해져 분발하여 힘쓰려는 뜻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묘당에서도 기상이 쓸쓸하여 감개하고 격앙하는 기풍이 없어져 서로 대결을 강론한다고 해도 어찌할 수 없다느니 어느 곳이 피할 만하다느니 하는데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대개이겠습니까? 적이 오지도 않았는데 방비할 방책을 강구하지도 않고 먼저 물러가 피할 것을 의논하는데도 대개라고 하는 것은 신들이 아직 듣지 못하였습니다. 신들이 비변사에 내린 분부를 보건대 전하께서 물러가 피하는 것을 대개로 여기시는 것을 알 수 있으니 신들은 미안하게 여깁니다. 이슬은 다만 이미 그렇게 될 조짐이 있으므로 행여 그 망하여 가는 데에서 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논하는 것일 뿐입니다. 어찌 단단히 지키면 망하고 달아나 피하면 흥할 수 있기에 본받아 경계로 삼을 수 있단 말입니까? 삼국이 흥하고 망한 자치가 서적에 분명히 실려 있으니 어찌 속일 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그 설이 그런 줄 아시면서 도리어 이를 취하시다니 무슨 까닭입니까? 전하의 마음이 너무 동요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이른바 대기라는 것에 반드시 망할 형세가 있는 것은 낱낱이 말하지 않아도 넉넉하니 무슨 이유에서이겠습니까? 경성에서 한 걸음 물러가면 해서로 갈 뿐이고 해서에서 어쩔 수 없이 물러가게 되면 관서로 갈 뿐이고 관서에서 부득하게 물러가게 되면 요가 있을 뿐인데 전하께서 어찌 요로 건너가실 수 있겠습니까? 신들이 듣건대 저기 말하기를 왕년의 뜻대로 된 것은 저들이 태평하였기 때문이나 이제는 군사를 길들고 싸움에 익숙하여 도모하기 쉽지 않다 하니 이것은 방비가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형세에 따라 이롭게 유도하고 스스로 강해지도록 힘쓴다면 적이 강하더라도 승패에 대해 염려할 것이니 어찌 감히 쉽사리 전진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서 먼저 스스로 물러가 움츠려서 그들이 마음대로 장구하게 한다면 또한 위태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의 인심은 병난이 일어나 처음과는 달라서 삼군 만성이 다 싸우고 지키기를 바라니 이것이 하늘의 뜻이기는 하나 또한 이해에 헤아리는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전하께서 이 뜻에 따라 쓰신다면 충일을 지극히 이룰 것이고 난리가 일어나도 걱정할 것이 없겠으나 이 뜻을 거스르고 버리신다면 민심이 변해 적을 따르게 되어 내환이 당장 닥치게 될 것입니다. 전망의 기틀이 전하의 한 동정에서 결정되는데 민간에서 전하는 말에 의하면 중종께서 나를 잡아 떠나실 것이고 다시 경보가 있으면 대가도 이어서 움직일 것이라 합니다. 신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여기지 않았으나
그 말을 정리하여 회수로 나르느라고 길에 잇따랐다는 말을 듣고서는 의욕하게 되었습니다. 진언하는 자가 다들 경성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하나 그 지키는 방도를 말하지 않으므로 전하께서 믿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신들은 반드시 저기 성 밑에 오고 나서야 성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집에 견주면 울타리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집을 지키는 방도입니다. 하삼도는 경성의 울타리인데 당잔하다고는 하나 정병 수만을 얻을 수 있고 양식이 적다고 하나 몇 달을 지탱하기에 충분하며 장제가 모자란다고 하나 그래도 힘껏 싸울 군사가 있으니 나노 요외지를 차지하고 서로 성원한다면 어찌 전수하는 계책이 될 수 없겠습니까? 경성으로 말하면 성 안의 민호가 1만이 넘고 포수 살수가 1천이 넘습니다. 여기에 관서해서 경계의 군조를 더하고 중국에서 온 3만의 군사를 합하면 군사가 적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태창의 곡식 5만에 중국에서 보내온 10만의 곡식을 더하면 양식도 적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그 밖에 공격하여 찌르고 쏘는 기구가 다 갖추어져 기계도 풍부하니 위아래가 의리를 떨치고 장상의 힘을 합하여 전하의 신무로 진압한다면 경성을 어찌 지킬 수 없겠습니까? 전하께서 전국을 돌아보시더라도 무릇 성지가 튼튼하고 군량이 모여있고 기계가 많은 것은 경성과 같은 데가 다시 어디에 있기에 경성을 반드시 버릴 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국에서 들으면 또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작은 나라를 돌아보는 마음이 게을러질런지는 모르니 어찌 한심하지 않겠습니까? 신들은 이 두어 가지 일로서 전하의 마음이 한결같이 동요되기만 하고 나라의 일은 어찌할 수 없다고 포기하셨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이런 위망한 때를 당해서는 편전에 나아가 대신과 무 신하들이 자주 진대하도록 허락하여 대계를 면전에서 결정하기도 하고 군책을 널리 듣기도 하여 어려움을 구제하기에 겨를이 없으셔야 할 텐데 구중궁궐에 깊이 들어앉아서 한문을 오랫동안 닫아 걸고는 긴급한 일이 있어도 문서에만 의지하시니 신들은 괴이하게 여깁니다. 대각의 차와 중외의 소가 잇따라 올라와도 여유있게 받아들이는 말씀이 글에 나타나지 않고 재량하여 취택하시는 뜻이 명령해 보이지 않아서 충직한 말과 지극한 계책을 마침내 헛된 곳으로 돌아가게 하니 신들은 한탄스럽습니다. 일개 처자의 백성은 다 말살을 내어서라도 군수를 돕는 판에 내수사의 면포는 관은으로 바꾸라고 명하시니 신들은 이 일이 과연 성지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으나 만일에 외관에서 말하는 것과 같다면 전하께서는 군수에 쓰지 않고 은을 사서 무엇에 쓰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전하의 한 마음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 움직이자마자 만사가 와해하여 수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위망의 하가 적이 오기 전에 이른다는 것을 전하께서도 어찌 듣지 않으셨겠습니까? 참으로 통탄스럽습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가벼이 움직이려는 생각을 먼저 진정하여 만백성을 진정하는 근본으로 삼고 구차히 피하려는 사심을 먼저 이겨서 어지러움을 다스리고 적을 치는 기본으로 삼으며 환하게 다시 도모하고 꿋꿋하게 분발하여 빨리 대계를 정해 진취할 방책을 계획하고 성지를 확고히 지켜서 후인의 노원에 현혹되지 말며 인심을 반드시 따라야 할 것으로 여겨 물러가 보존할 것을 생각하지 말고 경성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으로 여겨 안팎을 수선하며 마음을 트고 정성을 보여 삼가서 깊게 품은 속마음을 넓히고 속을 비우고 간언을 받아들여 막힌 언로를 열미며 내탕을 풀어 양식을 보태 재물을 탐내는 데에 대한 경계를 깊이 간직하여 온 백성으로 하여금 성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환히 알게 하소서. 그러면 어느 누가 감동하고 고무하여 나아가 죽는 것을 영화롭게 여기고 물러가 사는 것을 욕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바라건대 성명은 유의하소서 하였는데 답하기를 차자를 살펴봤다. 참으로 아름답게 여긴다. 다만 우리나라의 일은 문사가 오활한 생각에서 그르쳐지는 것이 많거니와 국가의 대계는 자연 묘당에서 처리해야 할 것이니 의논하여 처리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선조 실록 82권 선조 29년 11월 19일 신의 7번째 기사. 오시의 해 위에 배가 있었는데 안은 청색이고 밖은 적색이었다. 선조 실록 82권 선조 29년 11월 20일 임자 첫 번째 기사. 비만기로 정원에 전교하였다. 상시의 기무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그늘에는 도성을 지키는 이로 소장과 차자가 사방에서 몰려와 기무 밖에 따로 한 공사를 내니 수엉을 감당하기 어렵다. 사람들이 도성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하여 담령과 지략이 기특하니 이것은 본디 위아래가 지극히 바라는 바이다. 그러나 외적은 단봉으로 치거나 필한으로 찌르거나 공운으로 막기는 어려울 듯하니 비변사가 각인을 불러서 수호할 절차와 방략을 말하게 하여 함께 강구하는 것이었단가. 사소한 일도 익히지 않으면 어긋나서 성취하기 어려운 법이니 더구나 큰일에 있었으랴 사람들이 도성을 지킨다, 도성을 지킨다고 말하나 도성을 지킬 절차를 마련한 적이 없었다. 이제 도성 사람을 주에다 징발하여 성첩을 나누어주고 기계를 다 버려놓고 성에 올라가 고조하고 용약하며 자주 절차를 익히게 하는 것이었단가. 적과 서로 바라보고 보루를 마주해서도 한 번도 성을 지키는 절차를 익히거나 성을 지키는 방책을 강구하지 않았고 오직 수구문 밖에 한 포루를 설치하여 높다랗게 홀로 서 있을 뿐이다. 흉적이 반드시 이 포루 쪽으로 가서 구멍 앞에 꿇어 앉아 탄환을 받으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울 듯하니 도성의 사면에 빨리 더 만들어 설치하는 것이었단가. 이러한 곡절들도 강구하여 시행해야 한다. 또 요동에 들어간다고까지 한 일에 대해서는 이 말이 도대체 어느 사람의 입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으나 조사하여 처리해야 하겠다. 그리고 성을 지키는 대신을 차출해야 할 듯하다. 본디 병든 사람으로서 요즘은 더욱 정신이 어두워져 심상한 기무도 수작하지 못하거니와 전에 답답한 뜻을 말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내가 일찍 헤아렸더라면 어찌 오늘과 같은 일이 있겠는가? 그러나 이 지경이 되었으니 어찌 하겠는가? 민망한 생각만 더해질 뿐이다. 비변사에 이르라. 선조 실록 82권 선조 29년 11월 20일 인자 두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산성을 수축하는 것이 적을 막는 근무이기는 합니다마는 반드시 형세가 제압하게 되어 있는 땅을 얻어서 수축해야 싸우고 지키기에 유익할 것입니다. 경상도 창녕 사람 성희천은 지난 임진란 때에 의병장이 되어 적을 토벌한 공으로 가 설정이 된 사람인데 지금 창녕에서 올라와 말하기를 창녕에는 적이 오는 길목에 화왕산성이 있는데 반드시 지켜야 할 요충이고 지세가 험고하여 요해지가 된다. 그래서 창녕고을에 온 백성이 다 들어가 적을 지켜 적을 막으려고 이미 일면을 쌓았으나 아직 미처 다 쌓지 못한 곳이 있다. 근처에 분정하여 여러 고을의 백성이 협력하여 다 쌓고서 여러 고을의 수령이 같이 들어가 지키면 적의 군사가 감히 이 길을 거쳐서 북으로 올라오지 못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신들 또한 영남의 형세를 보건대 이 성은 과연 반드시 지켜야 할 요충이고 그 고을의 현감 이영은 조금 의지할 만하여 백성의 마음도 이러하니 적세가 움직이기 전에 틈타서 현풍, 영산, 청도의 수령으로 하여금 이 영과 합동으로 힘을 다해서 쌓고 들어가 굳게 지키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노의 관방이 이루어질 수 있고 내지의 요충의 형세가 막을 수 있게 될 것이니 순찰사에게 하유하여 수령을 신축해서 반드시 성취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강원도의 관동 일대는 영남의 영해에 통하는데 적이 만약 해로를 거쳐서 북으로 본도로 올라오면 그 사이에 방수하는 곳은 울진만이 산에 의지하여 성자가 있으므로 이곳을 지키지 않아서는 안 될 듯하니 이것도 순찰사에게 하유하여 원주 산성과 마찬가지로 조치케 하여 반드시 지킬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 어떠 하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 실록 82권 선조 29년 11월 20일 임자 세 번째 기사. 장령 이철이와 사례기를 이 시발은 젊고 재주가 있으나 경박하고 약삭 빠르면 말을 공교하게 잘하므로 청이가
허위하지 않았다. 한효순, 이용순 등은 개정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하니 전에 아랜 것이었다. 윤호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82권 선조 29년 11월 20일 임자 네 번째 기사 이유승을 병조 참지로 윤경립을 세자 시강은 필선으로 기훈을 안성 군수로 우봉룡을 강화 도호 부사로 서성을 강원도 관찰사로 삼았다. 선조실록 82권 선조 29년 11월 21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사헌부대사 헌 이호민이 아래기라. 저번에 여주 재상생리 장윤정의 아우 장윤금이 가전 상언하여 장윤정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전 목사 김협의 선정과 감사 홍이상의 제가가 직임에 못 미친다. 경기는 중요한 곳인데 허술한 일이 많으니 어찌 근심할 만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의 과오를 극진히 말하였습니다. 홍이상이 본주에 가서 장윤금에게 상은한 곡절을 물으니 자기가 바친 것이 아니고 같은 고을 사람이 아무 개가 자신의 이름으로 바쳤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었더니 내가 사산리로 서울에 올라갔을 때 전 목사댁의 부름을 받고 갔더니 한 장의 글을 써주며 말하기를 장윤정이 죄 없이 죽게 되었는데 너가 이것을 바치면 장윤정이 살 수 있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나는 그를 모르는 놈이므로 장윤정을 구제하는 글로만 알고 그 가운데 무슨 이야기가 있는지 몰랐다 하였습니다. 신들은 김협의 한 짓이 매우 미워서 탄핵하려 하다가 혹 이 말이 진실이리 아닐까 염려하여 감히 경솔히 거론하지 못하고 바야흐로 본도에 공문을 보내어 신문하여 실공을 받게 하는 중입니다. 전에 신이 본부에 들어갈 때 아랫사람들이 바야흐로 나와서 지영을 하려는데 한 아전이 불쑥 들어와 말을 선함으로 무사람이 놀라서 보니 곧 의정부 사인 유대정이 현직의 반열에 오래 있었으므로 이름이 있었다. 김협을 구제하는 일이었습니다. 신의 망년된 생각으로 대관이 본부에 나와 바야흐로 지영을 받게 되면 외인이 감히 당돌하게 이를 청할 처지가 아니라고 여겨지고 신이 또한 요즘 경석에서 일일체의 관제를 금하기를 청하여 승전을 받들기까지 하였으므로 감히 추고할 것을 개청하였습니다. 유대정은 풍원이었을 때 조금 채무를 지켰는데 이제 유대정이 함답을 한 것을 보니 신이 지난해 자기에게 청한 것을 거론하여 곧바로 헐뜯어 배척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신이 전에 이 전철을 밟을 것을 스스로 헤아리지 못하고 문득 남을 바로잡으려 하였으니 배척받는 것은 마땅합니다. 뻔뻔스럽게 그대로 무릅쓰고 있을 수 없으니 신의 직책을 파척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사실은 논한다. 지금 조정의 온 신하들 사이에 청탁이 버젓이 행해지거니와 저 김협은 대부의 뒤를 따르면서 자기를 가름하여 남을 헐뜯는 것을 몰래 만들어 무지한 백성에게 은밀히 주어 천위 아래에 바치기까지 하였다. 사람의 마음 쓰는 것이 이러하다면 그 나머지야 진정 볼 것도 없겠거니와 유대정이 구제하였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본부에 나아갈 때 불쑥 들어왔다는 것은 혹 전하는 자의 잘못 때문이고 반드시 유대정이 시켜서 그러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대관의 탄핵을 받았다면 스스로 인책하고 말하셔야 할 것인데 명예를 조금 아는 유대정으로서도 이러하니 김협에게야 뭐 꾸짖고 말 것이 있겠는가. 선조실록 82권 선조 29년 11월 21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집이 송순 사람됨이 잦다라 조금도 볼만한 것이 없는데 사울을 인연하여 정반에 끼었다. 장령 이철 늙고 노둔하여 남에게 비웃음을 받았다. 지평 송준이 품격이 용렬하였다. 아래기를 법을 집행하는 관원이 이 일에 따라 규획하는 것은 그 직분인 만큼 논박받는 사람이 감히 헐뜯어 배척할 바가 아닙니다. 신들이 사인 유대정의 합답한 말을 보건대
다른 일을 거론하며 이 호민을 드러나게 배척하였으니 대관을 경멸하는 것을 낱낱이 말하지 않아도 알만합니다. 신들은 당초에 농계에 같이 참여하였으니 경멸받은 것이 이 호민과 다름없습니다. 감히 스스로 잘못이 없다 하여 동료를 처치할 수 없으니 신들의 직책을 채차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선조실록 82권 선조 29년 11월 21일 개축 세 번째 기사. 비만기로 정원에 전교하였다. 저기 낙동강을 거쳐 양식을 날라서 충주에 도달할 염려가 없지 않다. 낙동강은 수전하기 합당한 곳이니 그렇다면 혹 장수를 정하고 복병을 두어 요격하는 등의 일을 각별히 잘 조치하도록 호령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전해 들으니 저기 송악산 위에 대진을 설치하여 중국군과 겨루었다고 하는데 이 말이 경륜에서 나와 산성을 만들려 하였으나 시행하지 못했다. 모든 험해한 것을 우리가 먼저 차지하여 적이 차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런 곳에 우선 목책을 설치하고 양식을 축적하여 지키는 등의 일을 의논하여 처치하는 것이었단가. 비변사에 이르라.